주식회사 BCN의 조윤익 대표님을 모시고 이 바람직한 협업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조 대표님은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중소협력재단, 실제적으로 협업 제도를 운영하던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단연간 실제 협업 현장에서 협업 사업을 수행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실제 기업에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제 협업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 경험, 그리고 통찰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 간 협업 문제에 대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조윤익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조윤익입니다. 저는 정경련에서의 4년과 그다음에 정부산하기원에서의 5년 동안 주로 협력, 협업이라는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나와서 중소기업들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6년 동안에 그 협업 전도사로서 활동을 했었던 그간의 내용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저희 협업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까지 상당히 좀 인식이라든지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실제 협업에 관심이 많은 업체들, 그리고 실제 또 협업사에 많이 참여했던 업체들까지도 협업을 실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끌고 가기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어떤 시행착오, 그리고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나름 파악했었던 시사점들과 앞으로 협업이 잘 되려면 우리 기업이 협업이라는 전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생존 전략, 경영 전략의 포화 전략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앞에 우리 박사님께서 거시경제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기업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제가 따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협업, 여기 계신 분들도 협업이라는 주제를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오시기 전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글로벌 CEO라든지 또 국가별 지도자들도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융합, 협업이라는 어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반드시 어떤 이 행사를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기업의 경영 전략적으로 이 협업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은 이미 다 저 이전에 알고 계시겠지만 협업이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의 구글과 지금의 애플 이런 같은 어마어마한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위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어떤 협력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업이라는 전략을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들을 위한 전략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략이라는 부분에 오늘 이 시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은 글로벌 CEO들이 협업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국가별로도 저희 나라의 리더라든지 다른 나라의 리더들도 이 협업이라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싶었고요. 협업의 정의는 앞에서 언급을 해 주셨고 일부 정의를 해 주셨고 또 이론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 협업이라는 이슈를 일찍이 80년대부터 시작했던 EU나 미국도 있었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이 협업이라는 전략을 일찍이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2000년 초반에 일찍이 협업이라는 전략을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으로 채택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관련된 인프라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을 어떤 신년이라든지 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협업이라는 제도, 협업이라는 전략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고 정착된 반면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 그 박사님께서 제시하셨던 2000년 초반의 협업 모델을 정부에 제안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ICMS 협회가 경기벤처기업협회 주도하에 그 상당히 성공적으로 태동하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벌써 한 1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년 전보다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는 거 하는 거는 현직에 있을 때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뭐 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 미국, 저와 같은 타국의 어떤 협업 사례들을 잘 들여다보면 협업이 어떤 환경에서 협업이라는 전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간단히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뒷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대전제가 있는데요. 뭐 협업 생태계, 협업 인프라, 협업 환경을 잘 갖춰야 된다는 어떤 그 뭐 큰 대전제 하에서 아직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은 협업과 관련된 그 여러 민간 자체적인 어떤 협업 성과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점에서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업의 시작이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실제 진행은 지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과 같은 경우 워낙 강력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협업이 되겠어요. 특히 이 대전 충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뭐 성수기념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주관하는 모건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협업의 어떤 그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협업 환경이 글로벌 랭킹이 아까 뭐 7위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협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서 더더욱 이런 협업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제고와 또 협업을 전략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의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좀 하게 된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협업에 공감을 해주시고 관련된 기관에서 잘 네트워킹하고 어떤 협업 시스템을 좀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좀 갖추고 해서 저희가 못했던 부처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민간 차원에서 또 지역 단위에서 먼저 좀 성공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다시 원점에서 그 정보 수집을 하고 협업과 관련된 네트워크들을 좀 확대해서 구축하고 그와 같은 협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 필요성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 채널들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 협업하기 좋은 도시, 협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 대전 충남권이 좀 앞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과거에 저희가 2005년부터 2015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협업사업을 정부 주도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면서요. 거기에 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실패, 어떤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협업 모델이 일찍이 80년대부터 타 국가의 해외에서 시작됐던 협업 모델을 산업연구원에서 2000년 초반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곳이 저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ICMS 협회가 04년 05년도에 경기벤처협회의 그 삼성전자 협성회를 기반으로 해서 한 900여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원사로 이렇게 유치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될 뻔하다가 그거를 민간의 그 좋은 모델을 이제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07년도에 정부 사업으로 공식화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부 사업으로 채택했을 때 이제 초대 일대 담당자인데요. 일기 사업의 담당자였는데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ICMS 협회에서 그 성공 사례로 개발했던 10개의 협업 사례, 그 많은 수십 개 사례들 중에서 10개 정도의 협업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 같이 시작은 상당히 창대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아무래도 협업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어떤 특수한 어떤 기업 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신뢰를 구축하는 그 어려움은 자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부분들, 또 성과에 대한 공유에 대한 어떤 방법,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세련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랄까 그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초기의 협업체들은 상당히 좀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10개의 협업 사례 중에서 한 8개, 9개는 제가 정부 사업으로 인수해서 2, 3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했을 때 8, 9개의 협업체는 와야 되거나 실패될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 만큼 협업체를 구성하기는 쉽지만 실제 운영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시범 사업에서 정식 사업으로 승격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제도들을 추가해서 사업들을 운영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협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선정 건수가 시즌 15년까지 한 205개, 그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협업을 포기하거나 취소가 된 경우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협업체 수는 200개지만 참여 기업 수는 500여 개로 평균 2.5개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어요. 관련된 예산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0억 정도 집행이 되었었고요. 저와 같은 모델은 이웃 나라 일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간 부끄러운 그런 데이터이긴 합니다. 뒤에서 따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패 사례, 성공 사례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협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좀 소규모 영세기업들 중심으로 직원 수 10명 이하의 협업체가 전체의 반을 차지했었고요. 매출액 30억 미만이 65.5%를 차지했죠. 그리고 수도권의 업체들 중심으로 협업이 진행이 되었었고 주로 제조업이 한 80.7%, 거의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협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성과는 나름 있었던 게요. 경제적인 성과로 좀 상징적인 성과도 있을 텐데요. 뒤에서 보면은요, 협업을 하는 업체들이 연평균 그래도 매출액 성장이 15% 정도의 매출액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종업원 수도 협업을 했던 기업들이 아마 다른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관련된 통계 지표는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되는데요. 그것과 비교하지 못해서 조금 좀 죄송스럽지만 협업을 한 업체들의 종업원의 증가 비율도 연평균 한 20% 정도 가까이 되고 매출액도 15%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특히 이제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투자비가 절감되더라. 한 40% 가까이 나 혼자서 어떤 사업을 영위했을 때보다도 협업을 했을 때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되더라. 저 측면에서 협업을 하는 기업들은 나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통계치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수치이고 그 이면에 아까 200개의 협업체에서 50여 개가 취소가 되고 나머지 150여 개 협업체 중에서도 한 100여 개의 업체는 협업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명명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협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로 안 되는 케이스로 그냥 그렇게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은 전체 한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25% 정도만 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협업을 기업의 전략으로 삼고자 하실 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협업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상당히 또 고민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돼야 되고 전제 조건들이 많이 따르다는 거죠. 그래서 협업에 대한 어떤 인식으로 강하게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신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신뢰를 강화하는 어떤 툴은 결국은 역량이 있는 기업, 전문 기능 부분에서 역량이 확실하게 전문성이 담보되는 기업하고의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협업체를 구성했을 때하고 구성하지 않았을 때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분석이 된 전제하에서 협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협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기업들이 상당수가 저기엔 안 나타냈지만 70% 이상이 지인 기업하고 아는 기업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업의 진정한 목적은 아는 기업하고 그냥 쉽게 협업체를 구성해서 어떤 동업 형태로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기업하고의 협업이 아니라 정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 기능이 확실하게 담보된 기업, 전문 기업하고 협업을 하시는 게 협업을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의 목적은 저기에서는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이 제품 개발이나 개선에 많은 목적을 좀 두고 있고, 협업의 분야나 유형 같은 경우도 주로 R&D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진행하실 때 협업체를 구성할 때도 많이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협업을 지속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SPC라든지 구체적인 별도의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하고, 그냥 본인 기업을, 각자 기업을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현재의 기업의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협업하는 것보다도 각자가 어떤 지분을 출자해서 별도의 신설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업을 위한 어떤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고, 또 협업의 효과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협업이 와해되거나 중간에 해체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협업이 지속되려면 어떤 SPC와 같은 특수목적 회사를 협업을만을 위한 법인을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다양한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지 어떤 연구 영역에서 전문가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업은 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라는 곳에서요,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협업이 현재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건대가 중심이 돼서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떤 협업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좀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기존의 어떤 시행착오 내용들을 잘 좀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세팅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협업은 상당히 제한적인 인프라였어요. 그냥 융자 정도 지원하고 PM이라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협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정도로 운영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심플한 어떤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융자라든지 저와 같은 PM들의 활동, 이런 부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현재 협업 사업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언급한 일본의 신현유 제도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떤 협업의 어떤 인프라나 생태계를 다시금 좀 제대로 구축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일본의 신현유 사업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신현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업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협업체를 구성한 순간 구성된 협업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자금, 시장화 자금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기존의 정부 협업 사업에서는 중진공을 통한 융자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협업이라든지 EU나 구미 지역의 협업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들의 협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신용보증이라든지 또 무담보 여러가지 채무보증이라든지 세액 감면이라든지 또 투자라든지 또 특허료 감면이라든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 사업과 민간 쪽의 정부와 함께 어우러지는 융자 보증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기 또 나타나지 않지만 R&D 자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아마 협업이 저희 나라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반대로 이제 신현유 보조금이나 일부 융자자금 이런 부분들로 좀 지원이 되고 있긴 한데요. 저 자료는 좀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 자료고요. 일본하고 저희 나라하고 협업에서 이제 가장 크게 비교되는 부분들은 협업체 선정된 기업들 몇 면도
지금 업데이트는 안 돼 있지만 저희 나라는 겨우 이제 200여 개의 협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만여 개 업체 이상의 협업 신현유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현유 사업의 활동 유형은 저희 나라와는 다르게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그다음에 신서비스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생산 및 판매 방침을 정하는 그런 모델로,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의 새로운 방식을 발굴하는 일환으로 협업이 활용되고 있고, 저희 나라는 앞서 우리 이 박사님 언급하신 것처럼 연구개발 주도형, 또 생산 제조 주도형, 마케팅 기업 주도형 이렇게 극히 협업을 서너 가지의 유형으로 제안을 해서 상당히 좀 유연한 협업 모델이 아니라 경직된 협업 모델 안에 해당되는 기업들로만 협업 사업이 참여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협업을 진행하실 때 또는 정부 사업의 어떤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협업 모델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한 협업 모델을 모두 인정하는 형태로 사업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본 외에도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유사 협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공동연구개발이라는 공동생산과 공동연구개발이라는 지원 사업 툴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EU 같은 경우도 지역 단위별로 지역개발과 관계 협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브로커, 저희로 치면 이제 PM, 협업 관리자들이 되는데요.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협업체들을 잘 구성하고 협업체 운영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해결책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미국, EU, 덴마크,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와 같은 나라들은 적정 형태의 어떤 자금 지원 제도를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지역 단위로 협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협업에 주는 시사점은 저희도 협업체들이 원하는 적정 형태의 자금 지원 제도가 필요하고, 또 협업 기업 간의 지역적인 위치가 중요하면서도 지역 단위의 어떤 협업이 좀 활성화되는 필요가 있고,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협업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협업체 운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개선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협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좀 건드려서 주요 개선 과제를 좀 뽑아보면은, 우선은 협업을 전담하는 전담기관 중심의 협업 지원 사업이 수행되어져야 되는데, 대전 충남권에서 이제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 전담기관에 의해서 협업이 좀 주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협업체 구성하고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수행해야 될 거고요. 또 재무적으로 지원 방법을 좀 다양화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 진행 프로세스별로 또 실질적인 연계 지원 제도들을 잘 발굴해서, 연계 지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 5,000개 정도 연간 공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5,000여 가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연계 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업 수행 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분야별 전문가를 PM이나 SM 제도를 잘 활용해서 협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슈별로 R&D가 됐던, 디자인이 됐던, 어떤 금융이 됐던, 아니면 어떤 자금 조달이나 투자, 해외 수출, 인증, 특허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풀을 운영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서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당 운영관리 어떤 매뉴얼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관기관이나 전담기관 스스로 협업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으로 비전에 대한 어떤 비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전담기관은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변화가 있겠지만 협업 채널을 좀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각종 협회단체라든지 산당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육센터라든지 각종 연구소라든지 또 지원기관, 그다음 대학, 지자체하고의 어떤 채널들을 수시로 가동을 해서 해당 협업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서
저와 같은 어떤 채널들을 잘 네트워킹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협업 지원 풀을 잘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연계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협업 사업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또 협업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문 조직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협업 정책, 어떤 협업 제도들에 대한 어떤 그 계속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작업들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자문을 구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또 사업 자체의 어떤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정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협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또는 글로벌하게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전문 기업이 있는지 파트너 기업을 찾는데 필요한 협업 정보 시스템을 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잘 마련된 협업 정보 시스템만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업체 탐색이라든지 전문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협업 정보 시스템은 어떤 그 협업 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온라인 장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튼 그 결론적으로 이 협업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어떤 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간의 정부에서는 이 협업을 중소기업 현장에 잘 녹여내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 큰 좀 자아성찰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하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 다시금 이 협업이라는 이슈를 다시 꺼내서 다시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으로 제시하고 다시 제도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전략으로 이 협업이라는 어떤 그 이슈를 다시금 이 시점에서 2015년도 이 시점에 다시금 꺼내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이유를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 안에서 교류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교류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기업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른 기업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특정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완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